심장질환은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쓸 틈 없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뉴스에만 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아주 조용히, 아주 느리게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 심장에 가는 부담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향후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은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심장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심장도 우리 몸의 다른 장기처럼 피를 공급받아야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협심증, 그리고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협심증은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드는 비교적 초기 단계고 심근경색은 실제로 심장 근육이 죽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아침 시간에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더더욱 해당됩니다. 왜 아침일까요? 사람의 몸은 수면 중에는 대체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지고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거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을 시작하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리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심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의 발생 시간은 주로 새벽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이미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반복해왔습니다. 아침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중 첫 번째는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명종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중년 남성들, 할 일이 많은 노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고 심장 박동을 갑자기 빠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일어나기 전 최소 2에서 3분 정도는 침대나 요 위에 앉아서 가볍게 기지개를 펴고 심호흡을 하며 몸을 깨워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급격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공복 운동입니다. 일부 분들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아침 식사 전에 빠르게 걷기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시는데 이 역시 심장에 큰 무리를 주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고 혈액 내 수분도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혈액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을 하시려면 반드시 물을 한두 잔 마시고 최소한 바나나나 토스트 같은 가벼운 음식을 드신 후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운동이 건강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병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 첫 담배와 진한 커피입니다. 흡연자분들은 자고 일어난 후 니코틴이 떨어진 몸에 담배를 먼저 찾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심장에는 아주 강한 자극입니다. 니코틴은 혈압과 심박수를 빠르게 올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더구나 공복 상태에서 흡연과 고카페인 섭취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심장뿐 아니라 위장과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협심증 이력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담배는 물론 끊는 게 최선이고 커피도 오전 중에는 연하게 식사 후에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마시는 첫 음료로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권유해 왔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처럼 아침 시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이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 그 짧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아침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몸을 느긋하게 일으키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습관이 제 심장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준 비결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질환을 유전병 혹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반대로 무심코 반복한 나쁜 습관들이 심장을 망가뜨리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 시간은 그 습관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즉, 아침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는지는 평소 내가 어떤 식생활과 건강관리를 해왔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생활 방식, 체온, 호르몬, 수면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심장은 더 이상 단단한 기관이 아닙니다. 유연성과 회복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습관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을 넘어서 심장질환 예방의 핵심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이 특히 심장에 해로운가?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수면의 질과 수면 직후 행동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호소합니다. 이 수면의 질 저하 자체가 이미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기상하면 심장은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날 카페인을 섭취했거나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봤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면 전에 휴식을 취하고 방해 조도를 낮추며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아침의 심장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아침은 전날 밤부터 준비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에는 혈액의 점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고 신장은 밤새 노폐물을 걸러내며 체액을 소모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 한 잔 없이 활동을 시작하면 혈액은 더욱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일부 분들은 아침 공복에 찬물이나 얼음물 혹은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데 이는 심장을 갑자기 수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차가운 자극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장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자극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침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공복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을 걸으면 점심때 폭식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과 혈중 지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러한 혈액 내 성분의 급변은 심장에도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잡곡밥, 삶은 달걀, 두부, 바나나, 견과류 등이 좋은 예입니다. 반면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단순당이 많은 시리얼이나 빵, 과도한 소금이 들어간 국물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는 습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그 자체로 심장의 리듬을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뉴스를 켜놓고 불안한 경제 뉴스나 범죄 사건 보도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은 아침부터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심장의 박동과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감정은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불안,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은 심장 박동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뉴스는 점심 먹고 보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차분하고 안정된 감정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상이나 클래식 음악 혹은 좋아하는 책 몇 줄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약 복용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전후 약 복용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까먹고 오후에 몰아서 약을 먹거나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약은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복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의 경우 아침에 먹어야 하루 동안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밤 시간대 혈압 상승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꾸준히 지키는 것은 심장질환 예방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아침이라는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안다면 지금의 습관을 결코 그대로 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를 여는 그 첫 시간, 작은 선택 하나가 심장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가 시작입니다. 심장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위험 요인을 안고 살아가는 중장년층과 고령자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질병의 발병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루틴은 수십 년간 몸에 각인된 습관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지만 한 번 바꾸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몸이 반응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에 들어서면서 직접 아침 습관을 하나씩 점검했고 70대엔 그걸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80대인 지금도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심장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침 루틴 5가지를 차근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후 5분 정지입니다. 눈을 떴다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손과 발을 움직이며 몸의 감각을 확인합니다. 손끝과 발끝을 움직이는 건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눕고 팔꿈치를 짚으며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끝내지 않고 5분 정도 천천히 하면 심장은 아침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기상 직후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기상 후 바로 일어나는 습관은 심장의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 루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챙겨 마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몸을 일으킨 다음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빈속에 찬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 모두에게 강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입에 머금는 듯한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박동의 리듬을 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예방 루틴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 시간의 고정입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는 단지 영양을 보충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아침을 먹으면 위장뿐 아니라 심장도 리듬을 갖게 됩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너무 일찍 먹는 것도 너무 늦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 고정이 우선입니다. 바쁘다고 건너뛰는 아침, 늦잠 자서 대충 때우는 아침이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그 여파는 심장질환 발병률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기상 후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돌리거나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과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심장의 혈류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낮아 혈관이 수축되기 쉬우므로 스트레칭을 통해 온몸을 서서히 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은 이런 작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온도 조절입니다. 아침에 보는 뉴스, 듣는 말, 떠오르는 생각이 하루의 감정을 좌우하고 감정은 곧 심장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은 심장의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심근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휴대폰을 켜기 전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숨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3가지를 떠올립니다. 이런 사소한 루틴이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해 줍니다. 마음의 안정은 심장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루틴이 곧 생명줄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몸을 깨우는 방식, 물을 마시는 방식, 식사와 감정의 리듬. 이 모든 것이 모여 심장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의사도 약도 아닌 바로 내가 매일 아침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지킨다면 심장은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나와 함께 살아줄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큰 심장질환 한 번 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은 병원 안 가시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매일 아침이 약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질병이 생긴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꼈습니다. 병원이 아닌 삶의 루틴에서 질병은 예방될 수 있고 특히 심장질환은 가장 예외 없이 습관에 좌우됩니다.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 이 모든 질환들의 공통점은 아침에 악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아침에 사용합니다. 밤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액점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아침에 갑작스레 활동을 시작하면 심장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이때 심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 상승과 함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저는 이를 막기 위해 아침 시간대를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온 것은 일정한 수면과 기상 시간입니다. 잠을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불규칙하게 자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잠듭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5분 정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옆으로 천천히 돌아눕고 두 손으로 몸을 지지하며 일어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심장의 급격한 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수분 보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타이밍과 온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십니다. 이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점도가 높아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 한 잔의 물이 심장마비 예방에 직결되는 셈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저는 60세 이후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공복에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다는 말처럼 공복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아침 식사는 신체를 천천히 깨워주는 역할을 하며 안정된 혈류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소량의 현미밥과 두부, 나물류, 삶은 계란 정도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혈중 인슐린과 지방 수치를 요동치게 만들고 이는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며 결국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안정입니다.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뉴스를 오전 9시 이후에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뇌와 심장이 동시에 각성되며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켜 위험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틀어놓고 천천히 신문을 펼쳐봅니다. 바쁜 일과가 시작되기 전 30분간의 평온함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꿔주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고, 이 조용한 시간이 심장에 평온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번째는 아주 가벼운 아침 운동입니다. 저는 10분 정도 실내에서 천천히 걷거나 팔을 크게 돌리며 관절을 풀어주는 수준의 스트레칭을 합니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아침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무리한 운동은 협심증을 유발하거나 심박수 이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볍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심박수와 혈류를 서서히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움직이는 것 자체를 루틴으로 삼아야 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빠르게 굳고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 5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 온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온 이유입니다. 물론 병원에서의 정기 검진과 약의 도움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건강 루틴을 만들고 유지한다면 병원은 단지 확인차 들르는 곳이 될 뿐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아침 식탁과 침대 옆에서 만들어진다. 고요. 심장질환은 유전도, 운도 아닙니다. 생활이 만든 결과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비결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습관의 반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중심에는 반드시 아침이 있습니다. 심장이 견딜 수 있는 아침을 만들면 하루도 인생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